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 할까요? 재미있는 얘기? 우리가 항상 나누는 얘기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 행복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마음은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이게 모든 사람의 숙제인데 실은 이렇게 풀리는 원리는 간단해요. 오래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것을 실천해서 자기 것 삼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그게 오래 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원리는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그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 만사에 적용되면서 정말 천만 가지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모르고 그 천만 가지 세계가 펼쳐지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삶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중간에 쉬는 시간 빼면 더 줄어들어. 근데 그 시간 내에 저는 그렇게 길게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짧게 설명하고 실제적인 인생 문제에서 이제 질문 받아서 대답해주고 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삶이 풀리는 원리, 행복으로 가는 원리,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다. 보통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냥 돈 벌어요. 돈 벌고 뭐 이렇게 스펙을 쌓고 지식을 쌓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뭐 또 이제 외모가 출중해. 그러면 이런 것을 갖추면 행복할 것이다 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행복할 것 같으면 여기 뭐 이런 훈련도 필요 없고 강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셔요. 네. 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 못 해가지고 행복 못한 건 알겠는데 성공했는데도 행복 못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한데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다? 그건 아닌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 벌 궁리 해야 돼.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거는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돈을 많이 벌수록 행복하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밥이 중요하죠. 밥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요. 엄청 중요한데 밥을 많이 먹을수록 행복하다? 밥은 일정 양만 먹으면 돼요. 더 먹으면 이제 행복이 아마 반대로 될걸요. 한번 해보세요. 밥을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걸 2배로 먹으면 2배로 기분이 좋겠지? 해봐야지 알아요, 그거? 안 해봐도 알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요. 그 목표가 뭔지 알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냥 욕심을 채워.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많이 채우려고 그래요. 욕심을 막 많이 채울수록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 밥을 많이 먹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막 더 계속 그렇게 해나가. 명예욕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식욕과 뭐 이런 게 채워지면 이제 명예 쪽으로 가. 사람들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것이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 선만 넘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더 많이 할수록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리고 이게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없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어려도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이 있어요. 철이 일찍 든다는 건 이런 걸 간파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간파해요. 아,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돼? 저 길을 따라가면 평생 그거에 골몰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아까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쳐. 근데 별로 허망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엔 허망함을 다 느끼는데 일찍 벌써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가봐도 알아. 여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리다고 모를까요? 안 그래요. 나이가 환갑이 넘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 가봐도 이미 어린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제일 간파를 잘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딱 꿰뚫어 보고 아, 그게 아니구나.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자들이라고 불러요. 성자. 성자들은 깨달았다 하잖아요. 깨달은 게 그 인생의 근본, 우주의 원리, 나의 근본, 이런 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가르쳐 준 건데, 중요한 거는 요 가르침에 아주 핵심을 우리가 파악만 하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오래 걸리는 건 뭐냐면 그걸 이해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지만 그걸 적용해서 자기 삶에 다 적용시키는 것이 이게 평생에 걸친 작업이죠. 그거를 이제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과 알기는 알았어도 그냥 게을러 가지고 또 그냥 대충 뭐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것도 우리 이 모임도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사실 그냥 뭘 많이 알았다? 많이 아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짜여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러면 자, 욕심을 그냥 쫓아가면 무작정 쫓아가. 대체로 그렇게 살아요. 명예를 채우고 돈 벌고 재물욕, 색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이런 거를 많이 채울수록 행복하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막 쫓아가면 거의 답이 없다. 이제 대충 이해가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청년 마음훈련 오래요. 아니, 청년 마음훈련 좋아. 왔어. 근데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교재 22쪽에 주제 강의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키워드들을 쭉 써놨어요.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강의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중요한 거를 써놨으니까 회화 시간에 단모임 시간에도 이제 서로 토론하다 보면 나올 얘기들이고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니까 쭉 아시고, 그 중에서 지금 맨 위에 명상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뭐가 써 있어요? 진공과 묘유. 진공과 묘유. 이거 되게 말이 막 어려우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건 뭔 외계어냐 이렇게 할 텐데, 이건 이제 불교 용어인데 이 세상을 관통해서 두루 있는 그 진리를 표현한 말이에요. 진공과 묘유. 그런데 이것이 결국 요 진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잘 표현한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건 진실로 공하다, 비었다, 빌공자. 텅 비었어요. 이 세상이요, 천만 가지 이치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작은 미시세계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천체가 움직이는 거시세계 이르기까지 순간도 쉬지 않고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돌리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텅 비었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 멍청하니 가만히 있냐? 시시각각 돌아가면서 그것도 약간의 오차도 없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원인 결과가 딱딱 맞게. 이게 누가 딱 서서 지켜보면서 해도 못할 일을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묘하다 해서 묘유예요. 텅 비었는데 묘하게 이 있는 세계가 막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있어. 이거 진공 묘유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 이거를 우리 인생에 적용했을 때 삶의 문제가 풀려요. 우리 인생이 문제를 풀고 불행해서 행복으로 가고 불안해서 편안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 진공과 묘유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관리야. 자기를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돼. 텅 비우는 거하고 꽉 채우는 거하고 이 두 가지로 나가야 돼요. 텅 비운다는 거는 쓸데없는 거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놓아버려야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 놓아버려야지. 그런데 놓아야지 한다고 놓아져요? 이거가 힘이 있어야지 놔져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돼. 털어버리고 놓아버릴 그 실력이 없으면 안 놔져요. 놔야지 하는데 안 놔져. 잡념이 우리를 방해해요. 뭐 공부를 할 때나 뭘 집중해서 해야 될 때. 그런데 잡념을 털어버리고 딱 집중해야지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왜? 집중력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힘을 키워야죠.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행복을 얻고 싶다 그러면 이 힘은요, 돈 많다고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울 수밖에 없어. 그 힘을 키우는 걸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 탁 놔버릴 수 있는 힘. 자기가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고 있어. 간파까지는 했어요. 그럼 놔버려야지. 안 놔죠. 이거를 놓는 거는요, 수행을 해야 돼요. 자기가 연습해야 돼. 평소 습관을 그러니까 비우는 쪽으로 자꾸 습관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그거를 계속 더 그쪽 그놈들이 힘을 타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거에 노예가 돼. 잡생각 일어나. 잡생각을 그냥 막 해요. 그럼 잡생각이 항상 내 속의 주인이 되지. 나는 꼼짝 못해. 이 생각나면 이 생각하다, 저 생각나면 저 생각하다가 정신산란해 그만해야지. 그 쉽지 않아요. 습관부터 들여야 돼요. 습관을 평소 상태를 비운 상태로 만든다. 평소 상태를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특히나 그 센 놈들을 이제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과 욕심과 집착으로 그냥 막 뒤범벅된 나의 내면 세계를 자꾸 털어내고 비워버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원리는 힘이 따라줘야 돼. 이 털어버리고 비워버리는 이 힘을, 이게 마치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면역력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뭐예요? 면역력이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크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인체에 외부에서 막 어떤 놈들이 침범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딱 그 침범하면 그거를 저항해 가지고 딱 물리쳐버리고 쫓아내는 그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약하면 조금만 뭐 해도 뭐 감기 걸리고 조금만 뭐 어떻게 해도 막 그러니까 약해서 병의 원인이 될 뭐 조그만한 게 들어오면은 그걸 퇴치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쉽게 무너져. 근데 면역력이 센 사람들은 그 들어와도 그걸 싸워 이겨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신을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평소 습관이 계속 그냥 집착에 뭐 마음이 일어나죠. 그냥 집착을 한다니까. 그걸 막 더 부추겨서 뭐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열심히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영상도 보고 막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여기서 신경이 쉬질 못해요. 이렇게 신경이 쉬어야 돼. 신경을 쉬고 그런 걸 털어버린 힘도 기르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든 습관을 들이는 요 힘을 갖춰야 돼요. 이거를 원불교에서 수양력이라고 불러요. 수양력을 갖춰야지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기본의 그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아까 진공이란 말,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이제 딴 데 가서 조금 아는 척 하려면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다들 잘 모르지만 뭔가 대단한 거 하는 줄로 알 텐데,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가 바로 진리를 채받아 가는데 진리를 닮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 자꾸 비워. 그래서 평소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계속 만들어. 정신을. 이거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착과 욕심이 나를 붙들고 흔들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저항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내가 노예가 돼.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죠? 한 명 좋아하는구나. 유튜브가 무슨 뭐 나쁜 거니까 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좋은 것도 많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히 보다가 이제 그만 봐야지. 자기도 느낌이 올 때가 있어. 그래 그만 봐야지 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쉬워요? 한 사람 쉬워.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가 돼버려요. 스톱하고 싶은데 스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수양력이 없으면 계속 주인의 권리를 다 뺏겨.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그만 봐도 돼 하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것이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술, 담배에 이제 못 빠져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술, 담배 말고 더 좋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몸에 좋으니까 막 무한정 먹어도 돼? 좋으냐 나쁘냐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영상은 너무 좋은 거래. 그럼 몸에 좋은 거 그냥 막 계속 먹어.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힘을 갖추면요.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걸 활용하고 이제 됐다 싶으면 놓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힘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힘을 키워놓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상상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해. 왜?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힘이 없는데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침범하는 놈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 마음을 비우는 공부, 이게 첫째, 요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소 습관을 그렇게 들이고 또 일정 시간에는 그 집중력을 최대한 높이는 운동처럼 그렇게 그 과목을 하도록 어물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염불과 좌선이에요. 어쩌냐게 염불을 잠깐 해봤죠. 염불은 뭐냐? 그 문구 나무 아미타불 뭐 이 문구는 되게 간단해요. 그 산스크리트 말인데 나무는 돌아가서 의지한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는 영원하다는 뜻이야. 불은 붓다. 불은 원래 이제 뭐 부처님 붓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깨달음, 내 내면의 영원한 깨달음에 돌아가 의지한다. 즉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 모습이 바로 영원한 깨달음에 그 모습을 회복해서 그 모습으로 산다는 뜻인데 그 뜻조차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반복할 때 여기 집중이 되냐 아니면 딴 생각으로 끌려가냐 아니면 내가 그 딴 생각을 저항해서 딱 물리치고 다시 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냥 딱 집중하느냐 이 싸움을 일부러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지. 운동.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그 문구 하나에 그대로 다른 생각을 놓고 거기 집중하느냐 그걸 계속 반복하면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이런 수양력 키우는 방법이 있고 좌선은 아까 아침에 들었듯이 단전 초점에다 내 정신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염불이든 좌선이든 잘 안 되죠.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는데 나는 거기 딱 고정해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있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게 안 돼. 그럼 나 안 되네.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을 키워야지.
힘을 키우려면 저항해야 돼요. 내가 여기 집중하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나를 끌고 가. 끌고 가는 것에 무저항으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한 번 생각을 끌고 간다는 얘기는 어떤 생각이 나서 내가 그 생각을 시작하려고 해. 그때 딱 알아차리고 생각을 하려다가 멈추고 다시 내가 집중하려는 대로 돌아오는 거. 이 한 번의 실행을 해야 돼. 그 한 번의 실행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다른 잡념이 들어오면 또 끌려갈라 그럴 때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 정직한 싸움을 계속하는 게 마치 운동 배우는 사람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한 사람이 무거운 걸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무거운 걸 들어야 돼. 왜? 그래야지 힘이 커지니까. 우리 집중하는 것도 집중 잘 안 되는데 집중하려고 그때 집중력이 커지는 거죠. 정신의 면역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데 얼마 안 걸려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실행할 때 이게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러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요 원리로 시간 정해놓고 하는 연불좌선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몇 분을 할 것인지는 알아서 정하시고, 하지만 계속 이걸 노력을 하면 수양력이 커진다. 그리고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상태, 평소 길을 걸어갈 때, 뭐 버스간에 앉아 있을 때, 뭐 이럴 때 자꾸 잡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보는 것도 신경 소모예요. 근데 이게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쉬는 거는 신경을 쉬어야지 쉬는 건데 신경을 소모시키면서 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쉬는 날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다가 쉬는 날이 끝나고 이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러 딱 할 때 이미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 왜냐하면 쉰 게 아니라 신경을 소모시킬 대로 소모시켰어. 그 다음에 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을 쉬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연불좌선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고, 나머지 시간도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 습관을 놓고 생각 없이 욕심을 쫓아가고 집착을 쫓아가는 그것도 놔야 돼. 이게 첫 번째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 텅 비우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공부. 이해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묘유의 공부를 해야 돼요. 텅 비우는 공부는 평소에 마음을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거고, 자기 주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근데 묘유의 공부는 뭐냐? 할 일을 잘해야 돼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나 되지? 10가지도 넘죠?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밥 먹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있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3가지나 되네? 크고 작은 할 일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게 우리 인생살인데, 이 크고 작은 할 일들을 제때제때 못하고 엉터리로 하면 행복의 문은 닫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준비해야 될 때 준비 안 해. 그러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런 것이 막 쌓이면서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죠. 해야 될 걸 하는 거, 미루지 않고 하고, 이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장 관건이 되는 요소예요. 해야 될 걸 한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미루는 거 많이 있죠? 뭐 있어?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왜 미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으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든 안 되든 해야지 그 다음에 한 걸음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하기로 해놓고 또 안 해. 해놓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죠. 그럼 안 먹기로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왜 먹는 거야? 그리고 운동하기로 해놓고 막상 하려니까 귀찮지.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안 해. 다 안 하고 엉터리로 하고, 그리고는 왜 행복하지가 않지? 그래갖고는 뭘 하냐, 무슨 와서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명상법을 가르쳐 달래요. 자기 할 일을 엉터리로 해놓고는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야. 자기 할 일을 엉망으로 했으면 정신 차리고 그거를 해내고 마음이 편안해야지. 내가 방 청소를 막 계속 미뤄가지고 방이 너무 더러워.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럴 때 편안해지는 명상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좋은 명상법은 뭘까요? 청소가 깨끗이 청소하면 돼. 이 세상의 원리가 자기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할 일을 잘 할 때 그때 인생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서로 막 대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생각을 놓고 비우고, 근데 또 하나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놓으면 안 돼.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두루두루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가 오히려 첫 번째 거보다 더 고난이도야. 첫 번째 거는요, 좀 힘들긴 하죠. 이렇게 놓으려니까. 근데 그래도 더 단순해. 그냥 자꾸 놓으려고만 하면 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요것을 잘 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방 청소, 빨래, 무슨 뭐 밥 해먹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막 살아가려면 의무와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의무와 책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직업이야, 직업.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까? 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일이 있어요. 직업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막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금 좋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간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제대로 하려면 생각 많이 해야 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실천할 때 아주 용기 있게 실천해야 되고,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힘이 있어야지 돼. 이걸 이제 실천의 힘, 실천력, 이걸 원불교에서는 취사력이라고 불러요. 취사력을 갖춰야지 인생이 풀려. 그래서 진공과 묘유,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와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잘해야지 삶이 풀린다. 요걸 이해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부터 이것이 천만 가지로 벌어질 때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잘 배워서 자기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서 습관화시키고 훈련해서 자기가 이걸 터득해내면은, 그러면 이 삶이, 자기 삶이 지금 그토록 바라는 마음은 편안하고 일은 잘 풀리고 또 이게 같이 행복한 길로 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쉬는 시간 된 것 같아.
그 10분 후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2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우리의 행복은 또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는 거가 이제 쭉 키워드들을 써놨는데, 명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불교에선 선이라고 하고 뭐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통의 뭐 곳에서는 명상을 한다 하는데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법이 있고 선법이 있다. 근데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랬을 때 그 밑에 단어가 성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그 불교 용어예요. 근데 그 쉽게 말해서 본래의 내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성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래 깨끗한, 오염되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오염됐는데 갓 이 샘솟아 올랐을 때에 아주 100% 깨끗했던 그때의 물 상태와 같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 아주 깨끗한, 아까 이제 확실한 진공의 상태, 확실하게 깨끗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성품인데, 이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깨끗할 때 여러분 물이 갓 샘솟아 올라온 샘물이 펑 솟아 올랐을 때 확실하게 깨끗한 상태의 물, 거기에 아무것도 첨가하거나 오염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을 때 그때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텅 빈 그 깨끗한 물이 생명력이 가장 왕성해요. 그러니까 이걸 묘유예요. 묘유. 깨끗한 상태가 그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작용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물이 생명력이 가장 넘쳐나요.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을 사람이 마시면 사람이 살아나고, 동물이 마시면 동물이 살아나고, 식물에다 주면 식물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산한다 이렇게 말해요, 원불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면 그렇게 깨끗한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으면 그거를 평화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좋게 만들고 남도 좋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생산한다. 이 원리가 진공 묘유의 원리고 성품의 원리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 하는 거예요. 사실 행복의 관건이 여기 있어요. 자기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권리도 다 놓치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면서 평생 돈의 노예, 명예욕의 노예, 무슨 막 다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가 뭔가 잘 나가니까 잘 나간 줄 알아. 근데 내면 세계에는 황폐하기 이를 데가 없고, 밖에서 인정하는 거에 그냥 겨우 기대가지고 허덕이면서 사는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모르면. 그래서 행복의 관건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거가 굉장히 큰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감이 좀 오고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자기 이 성품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거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없으면 다 도둑 맞아 가는데도 몰라. 집주인이 자기 진짜 그 재산을요, 다 도둑놈들이 와서 도둑질 하는데도 몰라요. 그리고는 집주인도 아닌 놈들이 와서 이제 주인 행사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 앉았어. 여러분 훈련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딱 소파 위에 앉아 있어. 테레비 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누구냐고. 여기 왜 들어와 있냐고. 그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청해 주인이 누가 누구야, 애 뭐야. 그래갖고 막 주방에 가서 막 피해. 그 놈이 근데 더 가거는 그 놈이 야, 물 떠와. 그러면 또 왜 물 떠오래. 그러면서 이게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건데 우리 내면 세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내면에 잡념이 들어와. 욕심과 집착이 들어와. 그러면 제대로 된 주인이라면 이게 아니면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힘도 없고 뭐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멍청해 주인이. 자기의 성품자리를 다 도둑맞고 자기는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집착이 시키는 대로 막 나 유튜브 이제 그만 봐도 되는데 근데 아니야 더 봐. 그러면 막 예.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 실제로. 근데 문제를 못 느껴. 문제 의식이 없어요. 이거를 문제 의식을 느끼고 주인이 주인된 권리를 되찾고 그거는 활용하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 그래서 하다가 이제 가봐 이래야 되는데 지가 이렇게 끌려가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 이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요 진궁과 묘유 요거를 못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기 원래 모습 성품자리를 되찾아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품자리가 그 깨끗함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은 그 마음으로 아까 그 자기한테 닥치는 해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잘해 나가는 거기에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냥 그놈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지. 그냥 나는 노예야, 노예.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자유야. 내가 선택해. 이거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는 삶이 그런 삶하고 자기한테 선택권이 없는 삶하고 어느 게 더 행복하겠어요?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이다 선이다 하는 거는 원래 자기 모습을 되찾아서 그것이 그 깨끗한 상태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거가 다 잘 되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진짜 명상의 참뜻이다. 이게 폼 잡고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니라 그럴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한 때가 있죠. 아까 집중적으로 우리가 좌선 연불 하듯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그 본래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습관화 시켜야 된다니까요. 자꾸 털어내고 깨끗이 만들고 비워내고 그리고 해야 될 거를 안 미루고 착착 자꾸 또 용감해야 돼요. 사실 안 미루려면 용감하게 덤벼들어야 돼요. 자꾸 주저해. 근데 이것도 훈련해서 터득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밑에 이제 좌선과 무시선 이렇게 써 있는데 좌선은 앉아서 하는 명상. 아침에 배웠죠.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이 수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명상이고 무시선은 24시간 다 명상이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 내 성품 나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할 일을 잘 해나가면서 좋게 만드는 은혜를 생산하는 이걸 하는 자체가 무시선이거든. 그런데 요거를 내가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걸 또 마음 공부라고 돼요. 마음 공부를 한다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막 굴러가요, 삶이.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이런 일이 닥치면 이 일 해. 저 일 닥치면 저 일 해. 그냥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그래. 여기는요, 껍데기만 굴러가는 삶이 돼요. 이걸 아무 까닭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느껴져. 허망해. 이게 뭐지 나는 지금? 나는 그냥 이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밥 먹고 출근해.
그리고 퇴근해. 또 밥 먹고 자. 또 일어나서 밥 먹어. 이렇게 해서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 한 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생을 살아야 되냐고. 이 삶을 제대로 사는 법 우리가 배워서 이거를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을 배우는 순간 딱 되는 게 아니라 방법은 간단한데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다고 누가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재산이 10조, 100조라도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딱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힘 들어도 자기가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이 훈련 프로그램 전체가 거기에 맞춰져서 짜여져 있어요. 이 진공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하고 묘유로 모든 거를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생각하고 이렇게 원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끝나면 가서 회화를 하잖아요. 회화라고 하는 거는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지혜 개발에 도움이 돼요. 이 같은 청년들이 똑같은 걸 들어도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자꾸 반복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훨씬 더 지혜로워지면서 객관화가 돼요. 안 그러면은 지 혼자 지 세계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게끔 한 이유가 그것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문제인 사람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지도 않고 또 누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별세계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 피해.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진짜 대단한 큰 공부가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후에 우리 나의 마음 공부 이야기 남아공 막 금방 줄여버리대. 그래서 난 맨 처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얘기한 줄 알았어. 이것도요, 여러분 보세요.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하나씩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한 공부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나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훈련이 끝날 때 주제를 정해서 이거 끝나면 여름 훈련까지 6개월이 남아요. 6개월 동안 그걸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 막 이런 데서 주제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있는 주제가 다 우리한테 좋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5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즉 원망할 만한 일이 밀려올 때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려내는가, 감사의 마음을 다시 가지는가 하는 거를 실천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지.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원망거리는 돌리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크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게 돌려내는 원리가 있어요. 요런 거를 머리로 이해한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 해봤을 때 안 되는데 그 되게 만든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 그거를 6개월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아주 큰 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천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걸 원리적으로도 다시 이해해야 되고 또 해보고 그 해본 얘기를 와서 해라. 그러니까 무슨 주제를 정했든지 간에 그걸 열심히 해보고 나의 마음 공부 이야기란 그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거 해봤으면 좋겠다는 주제를 정해라 이거예요. 일상수행요법 1조는
요란함이 없는 공부예요. 그거는 어떤 뭐 상황이 닥쳐도 내가 막 마음이 묘란해지려고 할 때, 마음이 마구 막 요동치려고 할 때 요동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일조인데, 그것도 무조건 참는 거랑 달라. 원리를 잘 알고 자꾸 노력하고 그 잘 아는 사람과 또 얘기하고 뭐 지도교님하고 얘기하든지 해서 그게 6개월간 그걸 노력했든 저걸 노력했든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 누구 좋을 일이에요? 제가 자기가 좋을 일이지.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 하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나한테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노력한 얘기를 남 앞에 하잖아요. 남들도 다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질문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한다?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야. 오히려 그 참여자들이 실제로 이뤄낼 때 그게 더 감동을 받고 더 변화하는데 굉장한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은 6개월간 준비할 게 없었잖아요. 뭐 지금 와서 들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 않냐. 남들 앞에 서서 일단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정도라도, 근데 짧게라도 그냥 앞에 말을 하는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나갈 실천에 그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왔던, 여러분이 계속 왔던 상관없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일단은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는 걸 제가 권해요. 그러면 삶이 변화하는 거는 뭔가를 실제로 할 때 변화하지, 이렇게 자꾸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남들 하는 것만 보고 있고 이러면은 아무런 얻을 게 없다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22쪽에 앞에서부터 쭉 해서 진공과 묘유까지 갔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가 써 있고, 그 다음엔 분별과 주착, 그 다음엔 부동하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거라 잘 들어보세요. 경계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공부하다면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경계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뭐 보여 지금? 신사님이요. 나만 보여? 그러니까 나도 경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뒤통수.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는 거는 눈으로 감지가 가능한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리는 눈으로 감지가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럼 경계가 아니냐? 아니요. 경계가 눈, 안, 입, 이, 설, 신이 6가지가 있어요. 눈으로 감지가 가능한 것도 경계고, 그 다음에 귀로 감지가 가능한 게 뭐예요? 소리 같은 거잖아요. 그것도 경계예요. 그리고 안, 이, 비,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그것도 경계고. 그러니까 냄새는 소리도 안 나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것도 감지가 가능하잖아요. 안, 이, 비, 설. 그 다음에 맛이 나는 거.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만질 때 이게 감촉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의라고 해서 생각, 관념, 막 이런 것도 다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경계예요. 우리가 감지가 가능한 모든 것, 그것이 경계. 원래 원뜻은 그것인데,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우리가 주로 그게 경계다 막 이렇게 말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모든 게 경계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 주로 이제 그래서 그 사람 경계야 뭐 막 이런 식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뜻은 경계는 그러고 저러고 다 포함돼서 경계인데, 주로 마음 공부할 때 우리가 쓸 때는
우리 마음을 조금 막 흔들어 놓는 그런 경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밑에 분별과 주착, 부동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 요까지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경계라는 단어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경계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어? 흔들어 놓는 게요, 너무 좋아도 흔들어 놓는 거고 너무 싫어도 흔들어 놔. 그죠? 막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이 보이는 순간 막 마음이 흔들려. 이것도 경계, 아주 대단한 경계죠. 마음이 이게 요동을 쳐. 근데 좋아하는 거 말고 정반대일 때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기서 또 막 문 열고 들어오네. 근데 마음 편안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요동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심히 좋아하고 심히 싫어하는, 여기서 해결을 봐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집중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요 경계 밑에 요 세 가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래야지 마음이 평화롭지. 근데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아까 말했듯이 경계가 주인이 되고 난 노예가 돼. 그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난 요란해. 경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는 편안하지만 잘 안 해주면 나는 계속 요란해. 이 얘기는 뭐예요? 주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인데 나한테 주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주권이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경계가, 나를 흔들어 놓는 경계가 와도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줄에 써 있는 부동해야 돼요. 그 밑에 부동하기 있잖아요. 부동한다는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편안함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다. 잘 안 돼.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편안해야지. 그러면 내 마음이 예, 알았습니다. 편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 그 연습을 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게 그 경계와 부동하기 사이에 써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분별과 주착.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꾸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분자. 별은 차별한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차별함. 뭘 나눠? 이건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옳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대부분 분별이에요. 자꾸 나눠. 우리 편, 쟤는 우리 편인데 저쪽은 저쪽 편. 뭐 이렇게 자꾸 나눠서 차별을 해. 좋은 거는 내가 막 더 가졌으면 좋겠고, 나쁜 건 저리 갔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한 요게 분별. 그러니까 이거는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의 틀 같은 거예요. 자기 분별의 틀에다가 맞춰봐요, 이 세상 모든 거를. 그래서 그 틀에 맞으면, 이렇게 내가 이거 가진 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판단의 틀, 이걸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해서 이 사람을 딱 맞춰봐. 그랬더니 완전히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그러면은 좀 괜찮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을 딱 했더니 엄청 안 맞아. 나쁜 놈. 근데 그건 자기의 분별이지, 이게 무슨 세상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 사람마다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분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틀이 있고 기준은 다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 틀이거든. 그게 분별이에요.
주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완전히 머물 착은 붙을 착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머물러, 붙어, 안 떨어져. 이게 주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별과 주착. 요것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 분별하고 주착하고 있어. 요것도 이제 감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분별하고 있는 걸 감지해서 그걸 스톱하고, 주착하고 있는 걸 감지해서 스톱하는 그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행복의 문이 열린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 분별과 주착이 나왔어요? 경계에 부동하기 그래 놓고 나온 게, 아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나는 부동하고 싶지. 흔들리고 싶지 않지. 근데 왜 흔들리나를 한번 잘 보세요. 왜 흔들려? 저기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 누구 손 들고 자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나는요 누군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 뭐 할 사람, 자신 있게 할 사람 없어요? 이 중에 있으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가? 왜 흔들리냐면 분별 때문에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꼴 보기 싫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꼴 보기 싫은 거거든. 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 말은 뭐예요? 저러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가지고 우리가 선 넘었다 그러잖아. 나에 이게 선이 있어. 이건 넘으면 안 되지. 아무리 내가 아무리 그 기준을 낮춰도 더 낮출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 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동하기가 완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 요것이 이제 분별이에요, 분별. 요 선이 있거든. 선이 있는데 넘었어. 그러니까 너무 막 열 받잖아요, 그냥. 그런데 누가 저기를 해야 되겠나? 뭐 하여튼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밖에서 작업하다가 막 신발 신고 막 일로 들어와. 막 저벅저벅. 그러면 나는 바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지를 하거나 뭘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 살다가 오늘 처음 여기 왔어.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신발 벗고 하는 문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 여기 와 앉아 있어. 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경계잖아. 신발 신고 막 흙 묻히면서 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아. 완전 부동이야.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근데 나는 뭐야 이거 지금 이 사람 여기 어딘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자, 분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안 흔들렸어요?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 신발 신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고의 틀이 없었어. 분별이 없었어. 그러니까 안 흔들려. 근데 나는 그거가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별이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옳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왜 흔들리느냐를 내가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결국 부동하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분별에 딱 맞춰줘. 그러면 안 흔들려. 내가 딱 여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착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예,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부동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선택지가 첫 번째 건데 이걸 선택하시면 그게 성공할 확률이 몇 %예요? 0%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자기 분별에 안 맞아요. 그래서 맨날 자기 자신도 불만이야. 나는 왜 이러냐 막.
지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서 어떻게 남들이 다 거기에 맞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예요. 내가 부동하고 싶으면 분별을 놔. 분별을 놓을 줄 알아야 돼. 분별을 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 그럴 수 없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러지? 이거는 그럴 수 없다. 저럴 수 없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습해야 돼. 분별을 놓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옳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 키우는 부모가 애가 막 사춘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학교도 안 가고 이상한 친구들하고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학생이 저럴 수 있냐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지. 그런데 그때 이 분별을 놓고 학생은 저래선 절대 안 된다는 그거를 그때는 놔야 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럴 수도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이 그러는 게 잘했다 그 뜻이 아니라, 일단은 그 분별을 놓고 접근해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시작이 돼. 그런데 이 분별을 놓지 못해. 미칠 것 같아. 근데 막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해. 너 이리 와봐. 내가 다 이해하는데 하나도 이해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귀신같이 알아요. 이 마음 공부가 진짜 현실 속에서 요 마음 챙겼냐 안 챙겼냐가 그냥 귀신같이 안다니까. 정말 이게 부동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된다가 아니라 첫 걸음은 일단 이걸 놔야 돼요. 마음이 부동해서 그 분별을 털어버리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묘유로 들어가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면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하다 보면 굉장히 양보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또 막 더 힘들어서 뭘 막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베이스에는 그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 분별을 놔버리는 마음이 됐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도 그때는 사이가 안 나빠질 때도 많아요. 진짜로 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이게 마음 공부의 세계예요. 이게 진공과 묘를 현실 속에 적용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면서도 일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좋게 되는, 그쪽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다 요 원리에 맞췄냐 못 맞췄느냐인데, 이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이게 분별을 놓는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고, 놓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실천을 해가지고 실제로 좋게 만드느냐 하는 거가, 이게 진짜 명상이요 선이에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시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야지 이게 진짜. 그래서 삶이 정말로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우리 삶이 행복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 현실에서 도망쳐버려. 몰라. 아유, 쟤 학교도 안 가. 나 몰라. 그냥 막 도망가서 이렇게 딱 폼 잡고 명상할 때는 마음 편안하네. 그러면 완전히 그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시간이 한 6, 7분 남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 이 질문 주신 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질문 주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어. 이게 덜 구체적이면 그 질문이요, 너무 이게 그냥 대충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답도 대충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가지고 이거 치료하러 가갖고 의사가 뭐 어디가 문제 있냐, 이거 팔이 아파요.
팔이 근데 어떻게 아픈 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아파요. 약 주세요. 팔이 관절이 아픈 건지 피부가 아픈 건지 뭐 어떤 건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대답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를 좀 아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지금 첫 번째 질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과거에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빈 마음으로 보나요? 저를 아프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하나요? 이게 되게 공감이 가는 질문이죠.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며 그걸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빈 마음으로 봐야 되냐? 되게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럼 뭐 미워하세요. 네, 농담을 한 거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진공과 묘유, 부동하기, 분별과 주착을 놓자,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 한 거 우리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마음 편안해야 되고 그 사람도 그냥 용서해야 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굉장히 진짜 난 상처받았어 그때.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혀. 계속 내 내면 세계를 침범해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해. 나는 거기에 계속 휘둘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놈이 와서 우리 집에 와갖고 우리 집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나를 막 일시키는데 저항을 해야지. 절대 허락하지 말아야지. 지금 이 얘기는 그것이 주인 돼서 내 내면 세계를 침범해서 그렇게 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그때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그 뒤로 생각날 때마다 나를 상처를 줘.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내가 하고 있어. 그때 그 한 번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상처를 입는 건데, 내가 그걸 허락하면 안 돼요. 그게 상처를 계속 입는 거는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절대 허락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분별과 주착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흔들리고 왜 계속 상처를 입냐? 그거가 다시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면 또 시작해요. 또 분별을 일으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지? 또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분별을 하고 거기에 주착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서 무너지는 건 나야. 괴로움은 계속 나만 받아. 왜 이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스톱을 해야 돼. 그렇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그 분별, 그걸 놓아야만 이것이 끝나기 때문에 분별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놈이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절대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좀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지 알아. 그 다음에 내가 휘둘리지 않은 어떤 마음 상태가, 안정된 마음 상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무조건 용서하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는 잘못된 공부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짜 잘못된 거면 바로 잡고 따지고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잡고 따지든 어떻게 하든 그 전에 첫 걸음은 어쨌든 부동해야 돼.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에서 하면 무조건 실패하더라고. 실패한다는 뜻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좋게 안 돼.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일도 좋게 안 되더라고. 정말 잘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묘유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은 했지만 또 용서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참회를 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이 열릴 때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상황 따라. 그 상황 따라 적절하게 하는 이게 묘유의 공부. 묘유의 공부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묘유의 용을 삼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황 판단도 잘해야 되고 상대방도 어떤 상태고 나도 어떤 상태고 주위도 어떤 걸 잘 봐서 제일 좋은 대안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좋아지냐? 그래서 막 개과천선해서 그 사람이 이제 좋게 되면 그러면 그 잘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막 그 사람이 더 나빠져. 그러면 잘못한 거지. 이런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동하는 공부에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동하는 공부는 분별과 주착을 놓는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 줬던 사람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그 사람은 무조건 이해해라 뭐 그럴 수 있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준 건 이미 상처 줬잖아. 이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 그럴 수는 없었어. 아무리 내가 그걸 붙들고 늘어져도 안 돼. 이미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되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를 이제 살펴야지. 받아들이고 마음을 최대한 안정시킨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게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미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 사람 볼 수도 없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도저히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최선이지. 그건 뭐냐? 그때 일어났던 일은 일어난 거라니까요. 일어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그게 일 잘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요것이 이제 그 실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막 경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계도 있고 해보면은 또 별거 아닌 경계도 있고 수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그 사람을 감싸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이 공부라고 하는 거가 정말 끝없이 우리 인생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을 남기거든요. 그 공부를 지금 같이 하는 와중에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질 테니까 질문을 주실 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